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그 시장이 약간 그 좀 불안하고 안 좋을 정도로 조금 안 좋죠. 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오면서 약간 미증시도 좀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차트도 지금 상당히 사실은 이제 장기적인 지표는 5개월선을 깨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5개월선이 2556피기 때문에 깼기 때문에 더 위험해졌고 만약에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좀 무너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깨지 않는 게 좋겠죠. 다음 주에 아마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줘야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가 더 이상 추세 하락을 하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개월선 근처에 멈춰서긴 했는데 역시나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좀 밀리기 때문에 역시 약간은 조금 더 이제 그 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지수가 됐든 시장이 됐든 종목이 됐든 그 누구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함부로 맞출 수 없어요. 미래에서 오지 않은 다음엔 어떤 종목은 어디까지 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막 이런 건 없는 거고 또 어디까지 떨어집니다. 막 사세요 이런 거는 이게 위험한 얘기죠. 주식에서 무조건이란 표현은 없어요. 주식은 이 전쟁터 같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잘 짜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렇게 대응의 영역인 거지 절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코스와 코스피 지수가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해줘야지만이 우리나라 지수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깨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본에도 계속 밀리고 있죠. 우아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해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코스피도 지금 개파락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잘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어요. 섹터죠. 얼마 전에는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 또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초전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초전도체 지금 손대면 절대 안 되겠죠. 막 지금 상한가, 하한가로 막 반복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절대 이 단기 테마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테마 섹터인 거지. 막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간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조금 불안해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가 들어왔냐면 근간에 맥신이죠, 맥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일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맥신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맥신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의 좀 공부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한국기술원,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그 맥신의 자기수송 특성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 표면 분자 분포 이런 거를 좀 예측하는 이런 방법을 개발했다라는데 이게 상당히 좀 그 유용도가 많은 어떤 그런 그 재료라고 해 소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죠? 소재라고 그래. 그래서 맥신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죠. 제가 무슨 이제 카이스트 박사나 뭐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정확히 소재에 대한 그런 거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은 어떤 그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잠깐은 그런 테마들이 잘 움직이죠. 뭐 투전도체 관련이 잘 뛰었듯이 맥신 관련주가 잘 뛰듯이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떤 게 있는 것만 살펴볼 거고 단지 그 종목들이 너무 급등하거나 그럴 때 쫓아가 사게 되면 내동매매가 되게 되고 고점에 물리게 되니까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기는 단기 테마로서 봐야지 너무 중장기를 길게 끌고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놔서 만약에 좋은 수익권에 있다면 당연히 들고 있는 게 맞죠. 자, 대표적으로 태경산업을 볼게요. 태경산업은 이 그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게 이제 하나의 맥신이거든요. 이 맥신이 중요한 그 생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품질 관리가 또 가능해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이제 맥신 관련주가 뛴 거거든요. 근데 이 맥신의 소재인 금속이 바로 카바이드인데 이런 카바이드 사업을 하는 친구가 태경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태경산업이 그냥 이 그 상한가를 갖고 태경산업은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쪽에서도 지금 그 전기차용 비히토류 연구자서 그러니까 히토류가 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중국을 좀 벗어나려는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비히토류 연구 자석을 뜬다는 이런 테마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태경산업입니다.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쫓아가 사긴 부담이 되죠. 이 친구를 어제 실방할 때 이 친구는 상따기가 좋습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더라도 뭐 어떻게 사야 되냐는 건데 이 친구가 사실은 저도 매수했다가 그 호가창에서 하도 이 뭐죠? 상한가 풀렸다 떨어졌다 풀렸다 떨어졌다 하길래 왠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만 좋으면 상관없는데 밀렸다 가지 않을까 싶어서 상한가 근처에 매도를 하긴 했는데 조금 후회는 돼요. 제가 뭐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갭을 띄워서 올라가는 일이 큰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보통 돌파 매매라고 그러죠. 쫓아가 사야 되더라도
이 친구는 태경사람은 제가 오랫동안 관중에서 보던 친구예요.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뛸 때는 쫓아가서 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위험하죠. 근데 월봉 바닥에서 뛸 때는 웬만하면 살만하고 특히나 장기적인 지표에는 5개월선을 뚫고 나갈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봉에서 보니까 이 선 뚫고 상한가를 간 자리가 여기죠.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가다 보니까 자꾸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월요일 날 여기 위에서 출발하게 주게 되면 이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동시효과 때 거의 자꾸 풀렸다 떨어졌다 한 친구랑 좀 심하게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한 8,000원대 초반까지는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8,000원대 근처까지 오게 되면 매수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손절이에요. 급등주나 테마주는 잘못 손대게 되면 꼬리를 길게 달기도 하고 내가 고점에서 물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 친구는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뛰어서 날아가주면 더 좋고 혹시나 이렇게 만약 매물대가 밀린다 그러면 8,000원 초반쯤에 매수했다 깨면 손절하는 방법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예전에 잘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 친구는 하이망간이라고 그래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예요. 2차전지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되면 현금유불이 1944%죠. 굉장히 좀 좋아요. 뒤에 돈이 많은 회사죠. 빚이 없어요. 기업은 빚이 없어야 돼요. 근데 배당 성향이 거의 4%대예요. 은행 이자만큼 준다는 거죠. 지금 고금리 시대에 이제 또 그 은행 이자가 4%대 정도 되죠. 또 전기에 딱 잘 주는 데가 그러면 이 친구는 배당 주기도 한 거죠. 배당도 잘 주고 재무제표도 좋고 부채도 낮습니다. 이 친구의 시총이 2,400억인데 매출이 거의 7천억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시총의 3배를 올리고 있어요. 매출을. 당연히 좋죠. 기업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업이익이 적전한 적이 없어요. 흑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159억, 406억, 549억 이러다가 계속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낮은 데서 뛴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런 데 갈 수 있고 대신에 손절 라인은 반드시 칼같이 잡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연결된 친구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와서 사기는 조금 자리 높아요. 일단 코닉오토메이션도 맥심 관련주로 뛴 거예요. 왜 뛰었는지 말려드릴게요. 당연히 매물대죠. 이거 뚫어주면 이런 데 가긴 하겠지만 맥심 관련주로 뛰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고 설사 조정이 들어와도 241선 같은 데를 깨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 뛰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초전도체로 떴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티플렉스도 맥심 관련주로 뛰고 시간에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딱 도달했죠. 깔끔하게 해서 아마 내일 갭 띄워서 갈 거예요. 이 친구는 히토류 관련주 연계돼 있었는데 티플렉스의 재무고조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아요. 이 재무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20개월선 같은 데만 깨지 않으면 목표가는 이렇게 5,200원대가 되고 이제 초전도체만큼 강할지 안 강할지 저는 그런 거 모르죠. 초전도체만큼 이 친구 테마들이 강할지 안 강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변곡점이 5,200원대거든요. 여기를 뚫고 나가게 되면 이런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단지 이제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갭을 띄어서 갈 거라 당연히 쫓아가서 하면 안 되고 단지 이런 친구들이 맥신 관련주고 맥신의 그 추전도체 관련들의 흐름이 이제 많이 꺾여 있으니까 맥심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부각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좋은 저녁,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